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합격 못하면 누가 합격하겠냐고.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그럼 기분이 어째요? 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문제 보게요. 1번 문제. 자, 틀린 거 했네요. 틀린 거. 대리. 틀린 거. 자, 1번. 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이제 공통적인 거 있고, 임의 대리만 특정된 거 있죠. 그 공통된 거는, 자, 본인은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 복대리인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 개시 선고, 이렇게. 이게 공통된 소멸 원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사망만 따지면 되는 거고, 대리는 세 개 따지는, 복대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자, 기본관계 종료, 그 다음에 숙고행위 철회. 그럼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예.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제안해서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원칙 금지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 자, 근데 이걸 위반했어요. 그럼 무효예요, 무권 대리예요? 위반하면 무권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대리권 남용이네요. 대리권 남용. 자, 비진이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을 찾아요. 그래서 상할수면 무효, 상선무면 유효. 그럼 여기서 대리권 남용 동그라미, 상 동그라미, R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상할수네요. 무효죠. 그럼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니까. 만약에 상선무면 유효,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 비진이는 무조건 상대방을 찾아서 상할수, 상선무. 그다음에 5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대리권 수여하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있고, 정했다면 자, 그냥 정했어요. 그럼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받을 수 있고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고 지급기인도 연기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하면서 특정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중도금만 받아, 너는 잔금만 받아, 이렇게. 근데 범위를 안 정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게 하라.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고 이용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으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 근데 25회 때 나왔는데 그 5번 지문이 바로 27회 2번에서 3번 지문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 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지문 하나도 안 틀리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민법은요, 기출문제가 70%예요. 변형허까지 하면. 그래서 기출문제가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자, 2번에 갑니다. 자, 대리권은 범위와 제한. 자, 범위는 어떻게 해요? 범위.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풀었으니까 범위 나왔다고.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정했어요. 그러면 어째요? 두 개 가는 거죠. 자, 특정,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 포괄. 그래서 그 부분만 특정할 수도 있고 포괄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보이게. 보는 보존행위죠. 제한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어요. 이용이나 계량은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승질이 변하는 거 뭐 있어요? 예금 인출,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럼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단 뭐죠? 처분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처분 못 오니까 자,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엇이 있다면? 특별 수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제안에서는요. 제안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또 나오니까. 제안. 제안이 뭐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원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본인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 여기 사례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무사의 등기 신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제한이 나오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렇게. 자,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자, 외적으로 공동 대리 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경우는 자, 능동 대리는 가능하지만 수동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게요. 자, 틀린 거 해서 27회 때. 자,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대요. 대리인하고 본인 관계. 그러면 어째요? 승낙을 허락을 얻어서 해야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다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때 변제 안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게 되니까 다툼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X 틀렸어. 1번이 답. 자, 2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를 묶어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말이에요.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권한까지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특별 수권을 받았어요. 그럼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3번 매매계약 체계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인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때는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1번 답 고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시간도 벌고. 그 다음에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게 하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 복대리 나왔습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큰일 나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선임해요. 큰일 나요. 본인 선임.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누구 대리인. 그러면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자, 임의 대리는 복용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칙 없습니다. 자, 외적으로 있죠. 어떨 때? 그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복대리에서만 나와. 딴 데서 안 나와.
그리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자 원칙은 복임권 선임 없어요. 복임권 선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란 말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 근데 자 본인의 여기서 본인의 자 지시나 지명에 의해서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지시나 지명. 그러면은 본인이나 지시 지명 본인이 선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복대리인이 불성실해요. 아니면 부적임해요. 그 불성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자 부적임하면요. 여기는 해임해야 되고 자르니까 해임이고 여기는 통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임이나 통고를 했다면 감독상 책임도 잘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는 선임에 관한 문제고 여기는 감독상의 문제인데 여기 책임 안 져요. 이 경우랑.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법정 대리인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지요. 그러니까 책임 무거워, 가벼워? 무거워요. 그래서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무과실 책임. 근데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 대리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거. 그래서 126조에서 기본 대리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9조에서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자 선임해버렸어요.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이것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범위 벗어나면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이제 복대리는 표현 대리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거. 등식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현재.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 답 1번이네. 그냥 넘어갈까요? 2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를 물어요. 그렇죠.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부득이한 사유였던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원래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 지명 동그라미, 불성실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해임 동그라미. 뒤에 가서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없는 자가 동그라미예요. 무권 대리잖아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의 무권 대리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 평 잘 나오니까 이렇게 대리권 없죠. 그 다음에 둘이 계약을 했죠. 대리권 없으니까. 여기는 효력 문제죠. 그래서 효과 원, 투 문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했다면 갑의 효과는 뭐예요? 대금 받는 거죠. 병의 효과는 부동산 가져오는 거죠. 이게 효과고. 투는 이제 취소나 해제. 그럼 취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취소는 소급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행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아야 되겠죠. 요 세트로 오는 거고. 그러면 이
취소는 둘이 효력에 대해서 있는 거고, 부당이득도 갑하고 병하고 문제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하면 뭐가 돼요? 원상, 회복, 의무. 그것도 마찬가지. 갑하고 병하고. 그러면 갑한테는요, 일단은 무권 대리는 이 계약은 무조건 유효해요. 유효지만 효력은 무권 대리니까 본인한테는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두 개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고요, 거절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상대방한테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최고권하고요, 철회권이 있어요. 철회. 자, 무권 대리가 두 개 있어요. 책임지는 거 뭐예요? 부책. 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면책이 있어요. 면책. 사이좋게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자, 추인은요,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정이라는 전득자한테, 전득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돼요? 다른 말로 승계인, 그런 승계인한테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추인을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선이었을 때, 여기 선이었을 때 철회를 해버렸어. 그러면 추인한 걸 가지고 얘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추인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해야 돼. 여기 내용 그대로. 만약에 뭐 변경한다든지 일부한다든지 조건을 달아난지 기한을 단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있고, 동의 얻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소급에서니까 뭐예요? 발이라고 해, 밭이라고 그래. 그래, 발신주니까 소급, 발신주. 발하면. 그래서 발과 뭐가 해야 돼? 소급. 그래서 말 받쳐. 손발,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라고. 손발. 얼른 와닿잖아. 받으면 그때부터니까 원래는 추인은 밭이어야 되는데,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 것이니까 밭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발을 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폼으로 들어가거든요. 소급해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소급해서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손해가 벌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왜? 항상 우리가 종부세나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6월 1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6월 5일 날 지금 병한테 매매를 했는데, 자, 추인하다 보니까 이때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졸지에 뭔세 냈어? 재산세, 종부세 냈다고. 그건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부담해야 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거절권이 있어요. 거절권. 자, 갑 입장에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이익이 안 되면 거절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잘 안 물어보죠. 자, 열이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인데 아들이 말없이 팔아먹었어요? 말하고 팔아먹었어요? 말없이 하면, 아니, 말없이 했다는 얘기는 현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권대리 적용해야 안 해요? 아는데 준용하긴 하죠. 어떻든 간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아버지가 뒷골이 당긴다 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단독 상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본인 지위에서 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여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 등기 못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점유해서 얻었던 부당이득 반환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선의 및 무과실. 선의만 하면 안 돼요. 선의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하다만 거절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잘 물어봐요, 지금. 앞으로 다른 시험에서.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도 있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걸 또 모르.
누구한테 해야 돼? 자, 병은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최고를 해야 돼? 갑한테 최고해야 되죠? 을에게는 해요, 못해요? 어째 갑자기 조용히 해봐. 을에는 안 돼. 왜? 을은 결정권자 교회 안 해요. 소용이 없어요. 갑한테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갑에게만 해요. 을에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철에는 선임을 하는 거죠. 철에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그 법률 행위가 효과가 유효였을 때, 무효였을 때. 유효면 처리할 일이 없지. 처리 안 돼. 무효도 처리 안 돼. 유동적 무효만 처리를 하는. 그래서 유동적 무효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권 대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3개 있어. 무권 대리, 무권자 처분행위. 그래. 거기서만 처리가 있어. 다른 데 처리 못 해요. 취소나 해제는 유효한 법률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리하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아예 없는 걸로 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뭔만 선의만. 그 다음에 자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떨 때 책임져요? 본인이 추인할 때, 추인을 안 할 때. 본인이 추인을 안 했어. 거추인 거절했다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무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대신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무해야 돼. 그렇죠? 누가요? 상대방. 그리고 본인도 추인 안 했어. 그러면 자 무권 대리는 계약을 네가 뭐 하든지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누가 선택? 그래 상대방. 그래서 시옷은 시옷이다. 상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면책. 면책은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째요? 대리권은 없음이 돼 있어.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악이.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었어요. 상할 수. 그러면 면책. 두 번째는 얘가 뭐예요? 제할 능력자. 그러면 책임 안 져.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면 이 무권 대리인은 과실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져요.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실수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무과실 책임에서 자 제3자 무가 을을 기망했어요. 그 기망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무권 대리 상태에서 대리인을 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을은 병한테 책임을 지고 그 대신 그 상응하는 걸 갖다가 기망행위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무한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것도 요즘에 많이 뜨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4번에 문제 들어갑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 동그라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의잖아요.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왜 발의해요? 발신주의를 취하니까. 그리고 소급표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동그라미. 그러면 선의하기. 상대방이 악이요. 그러면 뭐예요? 알았거나 또는 여기는 알았거나 또는 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무권 대리인 면책이니까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뭐예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지. 그래서 답이 3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 협의 무권 대리예요. 여기는 150% 출제. 150%.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만 2문제 나올 때도 많고요. 또 협의 무권 대리 1문제,
표현들이 한 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답이 3번.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추인은 나중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자,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3개에서만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권대리는 또 발신주의를 취해. 그것까지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아는 상대방은, 아니니까 악이잖아요. 철회해요, 못해요? 못해요. 선의만 가능하잖아요. 철회. 그 다음에 5번. 무권대리인 의리. 그래서 문제 풀 때요. 자, 여기 3명이 나오잖아요. 본인 갑, 상대방 병, 무권대리인 을.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의리. 그래서 무권 나면 여기다 딱 동그라미를 치고 이놈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를 쉽게 풀려요. 무권대리. 무권자 대리인 동그라미 하시고. 자, 무권대리인 의리. 갑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를 상대방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길을 맞춰 주었다. 그럼 이 삼각형 그림 원래 딱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대입해야 문제가 고민 없이 속도가 빨라져요. 실수도 안 나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 이 그림을 또 일부러 그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명확하게 무권 대리인 딱 찾아놓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대입합니다. 자, 틀린 거 그랬네요. 1번. 자, 을병사이, 을병사이, 을병사이잖아요. 병사이 매매계약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권 대리니까 효력이 없어요. 유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본인 갑은, 자, 을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자,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아는 경우 악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철회. 악이면 철회 못해. 선의만 가능하잖아. 속도도 빨라지면서 고민도 안 하면서 술술술 풀리잖아요. 술 먹을 땐 어떻게 먹여야 돼? 술술술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네요. 그럼 이제 뭐 거절하냐부터 그 문제겠죠. 단독 상속한 경우, 자, 무권대리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 이전 느끼 말소, 동그라미, 말소,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 5번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자, 무권대리인 을은, 자, 본인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바꿔서 물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상대방이 과실로 대리권 없습니다. 몰랐다. 그렇다면 본인이 충격에 사망하고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그때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해봐요. 그 다음에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무효 취소해서요. 자, 취소네요. 미성년자 갑은, 자,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미성년자 갑이잖아요. 미성년자 갑.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그리고 상대방 병하고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 사유잖아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선의에도 가고 뭐 선의 무과실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병이도 다시 팔았어. 정한테 전매를 했어. 그렇죠? 그리고 왜 앞으로 뭐까지 했어? 등기까지 했어. 그럼 하나 봐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유효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무슨 유효?
법정 유효와 여기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이 있어 없어? 완벽하니까 물어볼 일이 없어. 여기는 자 유동적 유효라고. 유동적 유효는 유효이기는 한데 무엇이 붙어 있어? 그래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4개가 있다고 이렇게. 자 여기는 제한 능력자. 여기는 착사강. 그럼 여기는 절대적이죠. 여기는 상대적이죠. 절대적은 이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악이 선악이 했을 때, 자 취소할 때는 자 갑이 정에게 절대적이라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어.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때 그 사람 누구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요? 병, 심수봉이다. 그래서 취소는 병한테만 해야 돼. 그럼 취소면 이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 소급에서 무효. 소급에서 그래. 소급에서 무효를 만들어 놓고 이 무효를 가지고 갑이 정한테 선이니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선이도 대항할 수 있어. 악이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다 있어. 왜? 이 사람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가 선이는 대항할 수 없다 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제한 능력자라는 게 포인트. 근데 이게 막 뭐 차고 사기 강박이요. 그러면 선이한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거 조심하시오. 그러면 자 취소권자는 자 당사자와 법정 대리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대방 누구요? 오로지 병이에요. 그때 그 사람한테는 해야 돼요. 효과 가지고 나누는 거는 제한 능력자는 다 선악 불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착사강은 선이한테는 대항 못하고 악이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 그림이다. 그럼 여기서 물어봤죠? 취소권자는 누구라겠어요? 갑 또는 을. 상대방은요? 병. 그러면 이제 취소하면 수급에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확정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인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취소권은 우리가 입장권이에요. 극장 입장권. 한 번 써먹으면 끝. 2번 못 써먹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취소권자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 취소권자는 이걸 갖다가 행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행사한다는 얘기는 취소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사 안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래 추인. 그러면 자 추인은 그냥 나왔으니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2개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 추인할래 이렇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하는 게 무슨 추인? 그래 임의추인. 그러면 뭘 따지냐면 요건을 따져. 요건. 임의추인 하려면 요건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요건? 요건 나 추인할래 했다 이 말이지. 그 임의추인이 나오고 그럼 추인 요건이 따라가야지. 그러면 자 요건의 첫 번째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야 돼. 후.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추인해야 돼. 그 다음에 근데 제한 능력 약간 예외가 있어. 법정 대리인은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 그럼 후에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취소 원인 소멸해버리면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자동으로 아웃돼버려. 왜냐하면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버렸어. 그럼 법정 대리인 자동으로 소멸돼버려. 소멸 의사 표시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한 후에 해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추인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를 뭘로 바꿔요? 취소할 그러면 무조건 틀려버려. 취소는 즉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자,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돼. 모르고 추인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인해버리면
추인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확정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유효가 돼버린 거예요. 확정 유효니까 무엇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 취소권이 떨어져 버렸어. 더 이상 해 못해, 이제. 그때는 못하는 거죠. 확정 유효가 되고 완벽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까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묵시적 추인은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법정 추인. 그렇죠?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없어야 돼요? 이의 보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추인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돼, 알고. 알고 몇 개? 6개. 전이경, 담양, 이렇게. 근데 취소권형 6개 다 되거든. 근데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누가?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취소에서 보면 이제 하나 빠졌는데 제척기간이라고 있어. 왜냐하면 취소 사유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법률행위는 불안불안하죠. 유동적이죠. 빨리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래서 3년 있고 10년 있다. 언제부터 3년? 이게 중요해. 그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은 맞아 틀려. 그건 틀려요. 근데 많이 넘어가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럼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는 안 날. 강박은 벗어난 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법률행위 한 날. 2개 오하니까 제척기간이 둘 중에 하나. 먼저 안 날로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10년이 아직 안 됐어도 끝나버린 거야. 이제 둘 중에 하나 먼저 다친 것이 있거든.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효 취소가 정리가 됐고요. 자, 7번 들어갈 차례인가요? 자, 무효 취소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취소할 수 법률행위인데 추인을 해버렸어. 그럼 확정 유효가 돼버렸잖아. 그 취소권 티켓이 떨어져 버렸어. 이래 한 번만 쓰면 돼 그랬잖아. 이랬어. 그다음에 2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그러나 가분적이고 특정할 수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유효, 무효 되는 거죠. 자, 2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했고 원칙은 전부 무효고 3번 비진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온다. 여기서 자,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인해도 일단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자, 무 동그라미. 알고, 알 동그라미. 자, 추 동그라미. 무알, 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동그라미. 무알, 추, 새. 그래서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법률행위시부터 하면 틀려요. 법률행위시는 소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했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후에는 있다, 없다? 없다. 법정 대리인 후에는 없어요. 그 시험에서 이렇게 잘 나와. 법정 대리인 선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럴싸하죠. 틀려요. 왜냐하면 후는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도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다른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러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 언더라인 5번에서 무효인 법률 언더라인하고 무이다 동그라인.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 언더라인 하시고 다 동그라인. 무, 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서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까지 먼저 하시고 이걸 가라고 해요. 이게 무다가 이게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 추인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 그러면 갑이 더 중요해요? 을이 더 중요해요? 을이 더 중요해요? 행동을 한 사람. 갑을 동그라미 하고 을한테 화살표를 해야 되겠죠.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기 소유 X 토지를 팔았죠.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그렇죠. 비싸게 팔았죠. 그러면 지금 을은 기망을 당해서 비싸게 샀으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취소권자요? 상대방. 을은 취소권자죠.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자, 법령상 제한 언더라인. 법령상 제한이 법령의 착오예요. 법령의 착오는 뭐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원칙은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표시되거나 유발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도 자, 부주의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자, 을을 기망을 했어요. 그럼 을은 자, 갑을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동안에 어째요? 고속도로에서 한눈 파는 사이에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수결로 정할까요? 왜 없다? 지금 기망 사기 당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사기 강박에서 전화 시간 할 때 처음에 뭐예요? 2단에 뭐예요? 고의. 고의는 자기로 할 수도 있고요. 부자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의 반대는 뭐예요? 과실은 주의를 안 해서 잘 알아 몰라. 주의를 안 해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기칠 때 알고 사기쳐요? 모르고 사기쳐요? 모르고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과실이잖아요. 실수로. 그러니까 부주의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가 과실이요. 과실을 어떻게 기망을 사기를 치냐고. 그래서 과실로는 기망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기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옳은 건 골라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29회 때 많이 틀렸어. 사람. 이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자, 왜 이제 아시겠죠? 1번이 왜 틀렸는지. 과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2단이니까 먼저 기망하면 뭐에 빠져요? 그렇죠. 착각에 빠지죠. 이게 1단이고요. 1단이고요. 그 다음에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단이에요? 2단이에요. 그럼 1단과 2단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먼저 착각에 빠지고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기망에 착각에 빠뜨렸어. 그리고 1년 후에 의사표시에서 그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망이잖아요. 뭘 갖고? 유법성이란 말이에요. 유법성. 유법성을 따질 때 뭘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야 따집니까? 아니면 신뢰도 가지고 따집니까? 그렇죠. 우리 민법에서는 신뢰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하고 백화점에 변칙 세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그 다음에 교환, 노점상 거 있잖아요.
5.4. 이런 데는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라 해도 사기가 안 돼, 기망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샀어요. 그래도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변칙 세일. 원래 100만 원짜리 200만 원 TV가 50% 세일 해가지고 100만 원을 판 거잖아요. 산 사람 손이 안 났잖아요. 그러더라도 신뢰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기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낮기 때문에 기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지나간 거지만. 여러분들이 쓱쓱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사기는 안 날로부터, 사기를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니까 안 날이잖아요.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고가 돼버렸어요. 그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끝난 거예요. 경고가 돼버렸더라고요. 경고가 되기 전에 해야 돼. 경고 후 때문에 틀렸어요. 또, 그 다음에, 자, 10년 내라도, 하여튼 3년하고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3번, 자,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자, 유효에서 취소 사유가 붙어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추인이 돼버리잖아요. 추인이 됐는데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넘어가 버려. 자, 보세요. 하여튼 함정이 빠지기 쉽다니까. 봐봐. 갑이 아파트를, 자, 분양을 받았어. 이렇게, 을 건설사로. 그 다음에, 자, 병 분양팀에서 기망을 했다고. 비싸게 받았어. 기망을 당해가지고. 이 사례 했었죠? 실제 판례입니다. 원래 1억짜리는 1억 3천을 받은 거예요. 돌볼 끌치.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분양계약을 뭐 하려고 했어? 취소하려고 했더니 날만 새며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한 사이 한 달이 됐는데 이게 1억 3천만까지 뛰어버려서 시가가. 그러면 갑은 어때요? 고민되죠, 이제. 놔두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취소 억울해도 기분 나빠도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기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 강박이에요. 근데 여기 문구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기망이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넘어갈 수도 있다. 상당히 8번은 좋은 문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결국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에서 맞고 틀리고 그러면 떨어질 때 많이 점수가 부족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또 1년 또 해야 되죠. 재밌어? 1년 더 하려면? 어찌게든 우리 마무리 지어야지. 내가 조금만 더 관심, 조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4번, 갑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사기입니까? 없어도 사기입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재산상이 필요 없어요. 못 갖고 따져요. 그래, 신뢰도 갖고 따져. 여기 변칙 세일은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세상 손이 안 났어요, 산 사람은.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데 지금 기분이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착오는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5번,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 을이 지금 샀잖아요.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아직 사기당한 사실 몰라요. 자, 그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5번을 읽은 순간 뭘 생각하셨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기망당했잖아요.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취소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넘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추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추인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그래, 그 법정 추인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가 뭐냐면 법정 추인 하더라도 자, 내가 취소할 수 이유 보류하고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 이 행동을 해야 돼.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알고 내가 6개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법정 추인 취하니 아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해되셨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무효 취소만 하면 머리에 지난다 그러던데 지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요것만 충분히 숙지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 10번씩 써봐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우리 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영어 공부할 때 그 영어 선생님 숙제를 내준다고 연습장에다가 단어 20개 써갖고 막 검사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옳은 거. 자,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아니면 취소 원인을 벗어난 날로. 이런 것도 연료는 안 돼. 그냥 취소할 맞네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1번 틀렸고 2번은요. 취소권은 취소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요, 3년이요? 안 날로부터니까. 그래요, 3년. 그 다음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자, 제한 능력자 선악 불문하고 몸만 돌려주면 돼. 현존 이익. 이자에서 이자 붙일 악이라고 해서 붙일 필요 없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 제한 능력자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를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한 후 해야 돼요? 소멸한 후에 할 수가 없어요. 소멸하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행 청구가 있대요. 이유를 보이지 않는 한 추인한 것을 봐야 안 봐요. 이게 전형적인 법정 추인. 그렇죠? 그래서 법정 추인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하면서 싹 질러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법정 추인.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내더라도 법정 추인 하나 가지고 통째로 그 내용 가지고 문제는 안 내요. 지금 다른 걸로 막 섞어가지고 질문 하나나 2개 좀 넣어가지고 슬쩍 물어봐요. 자, 쉬었다가 이제 조건 기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